반갑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폭삭 내려앉았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 나스닥은 마이너스 2%, S&P 500은 마이너스 1.5%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낙폭만 살펴보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4% 넘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낙폭 자체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7%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104%라는 어마무시한 관세를 지금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에게 관세를 매길 수 있죠. 매길 수 있는데 104%가 이게 실화냐? 이런 말이죠. 약간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제 세게 매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얼마를 매기던 뭐 그거는 뭐 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거고 지들끼리 싸운다는 건데 우리가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자, 이 모든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미국과 중국, 일단은 최대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인데, 자, 이런 두 국가에서 관세를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 자, 물가 상승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다른 국가들하고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하고는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을 돼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내 증시에 오늘도 영향이 별로 좋지 않게 미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어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예비를 좀 했었어야 되겠죠.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상승했었던 것부터 좀 살펴보시면 뉴욕 증시가 이제 급반등 출발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 D-1 급반등 출발한다고 분위기 좋게, 그냥 이게 언제냐면 새벽 1시에 나왔던 뉴스네요. 자, 지금 보면 뉴욕 증시는 강한 반등세를 출발했다. 그래서 아침에 불고죽통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세로 출발했단 말이죠. 자,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무역전쟁 공포에 휩싸여서 코로나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빠르게 무너졌던 시장이 바닥을 찾고 뛰어오르려고 애쓰는 형태다. 일단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우지수가 뭐 3% 정도 올라 있었고, 그 다음에 S&P 500도 3%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4% 넘게 상승을 했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폭삭 내려앉았죠. 빅스 지수도 다시 올라갔겠네요. 37.59, 이것도 높은 수치다. 그죠? 야, 이 빅스가 60까지 올랐었네요.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었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구간까지 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주가 좀 내려간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됐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원하면서도 아직 미국에게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다면서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자, 월가 분석가들은 서서히 저가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진짜? 자, 모건 스탠리는 고율의 관세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투자 전략 위험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고, 방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의심스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은 보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반등이 나온다, 뭐 등등등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자,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아침에는 엔비디아 5% 이상, 테슬라, 메타 5% 이상, 아마존 4% 이상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이 3% 이상 각각 상승했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주가가 7% 이상 상승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감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유럽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자, 이제 전날 이제 대체적으로 다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풀이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네. 폭락장 탈출, 때는 늦었다, 현금을 쥐고 관세 협상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관세 정책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예측 불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다. 주가가 폭락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진콜 시장의 형성을 보이고 있다. 마진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진, 그 이익이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콜, 전화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야, 너 돈 부족하니까 돈 좀 더 내놔, 이런 식으로 은행이 전화를 한다. 그래서 마진콜인데, 요즘에 마진콜은 이제 반대 매매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 않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현금이 말라가는 시기에 특성이 보인다라고 진단됐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 그렇죠. 은행이 파산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업들이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매수해서 버티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덧붙였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더 낫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단행한다거나 이런 부분 좋지 않습니다.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조금만 찔러보는 거, 그런 정도만 권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 이쪽 전문가들이라고 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좋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있죠.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다면 팔지 않고 버텨야, 레버리지 썼다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약간 변수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주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은 글쎄요, 매수를 마구 들어가기는 조금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때는 늦은 게 아니라, 탈출하라는 게 아니라, 네, 폭락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폭락을 맞았잖아요. 다 맞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뭐 공포스럽고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들고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20% 더 빠질 수도 있다. 야,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게 무슨 소리야? 20%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매수를 왜 해야 되죠? 자, 이거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니들은 매수 좀 해라. 네, 아까도 뭐였어요? 폭락장 탈출해야 되는데 매수해라. 네, 이게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좋지 않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30%나 웃도는 국내 호재도 있었는데, 또 뭐 이제 관세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조금 더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다. 하지만 20%더 하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뭔 소리야? 더 하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뭔 소리지 이게? 글씨를 이상하게 써놨네요. 네, 아무튼 매수 기회이지만 20%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블랙락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S&P 500은 4,500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지표를 보게 되시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이제 이 아래쪽 지지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진짜 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2000포인트를 깰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2300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긴 하죠. 미국 경기 거품이 터질 경우 증시가 80% 폭락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그때는 아니다. 야, 뭐 이런 어마어마한 걸 했네. 네, 트럼프의 멍청한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게 될 것이다. 나쁜 매도 뒤에 통상 강력한 반등이 뒤따른다. 그 반등은 매우 강력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해놨는데요. 제가 해드린 말씀과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지금 예상 범위를 우리나라 코스피 예상 범주를 2250에서 2550포인트로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아래로 그냥 결정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래쪽 포인트를 일단은 2250 정도로 낮춰 놓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변수를 통해서 던져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300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 2300 아래로 좀 내면 2200이죠. 네. 그 정도.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면 한 210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2100까지 내려가려면 삼성전자는 이제 5만원 아래쪽,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뭐 헬게이트가 다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오면은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진짜 미친 상황이 아니면은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2300 정도 현재 시점 가격대가 이제 지지선을 좀 강하게 보일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만큼 출렁거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이 어떻게 갈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잘 해소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써 있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저는 현실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 얻어맞은 상태에서 반등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 현금은 좀 맡기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월급 종목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월급 종목은 저것만 진행할 겁니다. 그 지난번에 샀었던 커버드 콜 있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요것만 매수 한번 진행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뭐 4월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살만한 포인트가 아니라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제가 그 시점에 맞는 타이밍에서 아마 월급 종목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 그냥 막 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월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달에는 배당금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수 포인트로 저점에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20% 정도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그 정도 빠진 것 같은데 10몇 프로 빠졌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진짜 거의 뭐 반토막 날 수 있는 상태죠. 뭐 13,000, 12,000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선 그어드렸잖아요. 실제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닥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 13,000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중 50% 추가 관세 강행, 국제유가는 4% 급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104%로 올라갔다. 중국이 또 만약에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국 경기가 둔화해 원유 수요가 줄 수밖에 없었다. 자, 지금 60달러가 깨졌습니다. 기름 완전히 박살이에요. 이러면은 쌀 때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 뭐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최대 소비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양쪽 국가가 모두 이렇게 쌈박질 하고 있으면은 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원유 수요는 감소, 사우디도 아주 죽을 말이겠죠. 지금 중동 지역도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얘네들은 이 기름이 이렇게 박살나 버리면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애매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는 미국 관세 협상 위에서 날아오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따로 줄 수는 없죠. 자,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그 트럼프에게 가장 먼저 접근했다. 근데 어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그 트럼프하고 또 한 28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있네.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관세에 맞대응 안 하고 협상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은 알래스카 쪽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먼저 이제 저걸 하긴 했지만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네, 우선순위, 협상 우선순위에 일본과 한국을 같이 넣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결코 좋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증시 더 빠진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은 맨 앞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네, 또 하락 마감했네, 애플 주가가. 네, 애플 주가가 결국에는 아까 상승이었는데 또 하락 마감했네요. 5% 또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밑으로 내려갔겠죠? 네. 시가총액이 2조 5,900억 달러 줄어들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 1위를 내줬다. 야, 이거 무지막지게 빠졌네요. 애플도. 애플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하네요. 자, 4일간 무려 23%면은 한 달간 40% 떨어진 테슬라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에다가 100% 넘는 그런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미국 내에서는 가격이 최대 35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미국에다 안 팔고 다른 데다 팔면 되죠. 근데 글쎄 봅시다. 네, 우리나라 삼성이 갤럭시를 한국에다 안 팔고 해외에만 출시하겠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무지막지하네요. 자, 지금 마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네, 급락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도 2%, 1%씩 주가 하락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네, 아까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다시 떨어졌네요. 1.3% 내려가서 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는 급락했어요. 4%나 급락했습니다. 5%네요. 테슬라하고 애플이 아주 가장 제일 피곤한 상태가 됐네요. 자, 반도체 지수도 3.57% 하락을 했고요. 자, 브로드컴만 1.3% 정도 올랐다.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 자사주 매입을 우리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좋다, 안 좋아, 네, 안 좋습니다. 중국과 통화는 열려있다. 일단 관세 먼저 때리고 나서 협상하든가 말든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야, 이 낙폭 자체가 무지막지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좋지 않은데, 인텔은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와, 야, 이거는 참 답답하다, 그죠? 네, 답답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웃지마. 네. 자, 결국 마감을 봅시다. 아까 마감 보여드린 것처럼 2%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미국 무역 대표부와 함께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70개국에 가까운 국가들과 연락을 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협상 낙관론을 부추겼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중국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오늘 9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주요 지수는 급락했다. 글쎄요, 일단은 좀 더 살펴보자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맞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 나가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이게 중간에 반등인 척 하면서 깨는 속임수적인 캔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이제는 막바지쯤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카드를 꺼냈어요? 자, 다른 국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일단 우선 협상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일단 좀 해준 거고, 자, 그리고 중국에게도 100% 넘는 관세를 부과를 시켰지만 일단은 협상의 기회는 열어놨다. 니들이 전화해라. 나는 협상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사업가 마인드죠. 네, 나는 이 정도 제시했으니까 이제 칼자루 공은 너에게 던져졌다. 네가 여기에 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맘대로 해라. 네, 나하고 협상하고 싶으면 와.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우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 미국의 어떤 그 술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선 출마 하는 분들이 이제 9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계속 이제 출마를 나올 텐데 정치 테마주들만이 지금 현재 등락을 거듭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나가는 사람들, 또 경선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들썩들썩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대형주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못 가게 되면 이런 개별주나 테마주 쪽에 들썩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보시고요. 일단은 오늘도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요.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또는 이제 너무 내려가면 또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폭의, 아주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눌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재수없으면 또 한 2%대 네, 주가 하락을 일단은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 생각하고 서서히 이제 반등이 이끌려 오는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이 전일 형성됐었던 지지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최저점 라인대, 그 라인을 지키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즉 마이너스 1% 정도 범위 내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지지선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힘내보자고요. 네,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잘 참는 투자자가 끝까지 가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